여러분, 심장 건강을 지키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10중 8구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삼겹살 좀 줄여야지. 버터, 치즈 그런 거 조심해야지. 튀긴 음식은 되도록 안 먹으려고 해.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조금 낯선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혹은 카페에 들러 캐러멜이 들어간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입이 심심하니 과자 한 봉지 아니면 빵집에서 산 크루아상 하나. 저녁엔 건강 생각해서 마신다는 요구르트 한 병. 그리고 자기 전엔 목이 마르다며 물 대신 마시는 음료수 한 캔. 이 중에 기름진 음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하루를 반복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정작 삼겹살이나 튀김보다 심장에 더 부담을 주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첨가당, 즉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채 매일 섭취하고 있는 설탕 때문입니다. 오늘은 포화지방만큼 혹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심혈관 건강과 관련이 깊은 첨가당 이야기를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잘 보셔도 내일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왜 그동안 포화지방만 신경 써왔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포화지방은 삼겹살, 버터, 치즈, 라면, 국물, 기름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지방입니다. 이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늘어납니다. LDL 콜레스테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혈관을 하나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수도관 안에 기름때가 조금씩 쌓인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바로 이 기름때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결국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기름진 음식 줄이세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포화지방을 줄이면 LDL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이고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나라의 심장 전문의들과 영양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첨가당입니다. 첨가당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첨가당은 삼겹살처럼 눈에 딱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름진 고기는 보기만 해도 이건 좀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달콤한 커피 한 잔, 과일 주스 한 병, 요구르트 하나는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건강한 선택이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매일 조금씩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첨가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왜 심장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첨가당이란 무엇인가? 먼저 첨가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당, 즉 단맛을 내는 성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당입니다.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일에는 원래부터 단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우유에도 원래 유당이라는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당은 자연 상태의 식품 안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품들은 대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첨가당입니다. 이건 식품을 만들거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추가한 당분을 말합니다. 빵을 만들 때 넣는 설탕, 음료를 만들 때 넣는 액상과당, 과자를 만들 때 넣는 물엿, 요구르트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넣는 설탕, 커피에 넣는 시럽이나 설탕까지 전부 첨가당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원래 그 식품에 없던 단맛을 나중에 더한 것 마이너스 이게 첨가당입니다. 같은 당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자연적인 당과 첨가당은 우리 몸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과 하나를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있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그 당분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빠르고 많은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첨가당이 숨어있는 의외의 음식들. 그럼 이제 첨가당이 실제로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한 캔에는 생각보다 많은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한 캔인데 뭐 어때 하시지만 이 한 캔이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달콤한 커피와 음료입니다. 믹스커피, 카페에서 파는 캐러멜 마키아토, 바닐라 라떼 같은 음료들. 이런 음료 한 잔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특히 아침마다 습관처럼 마시는 믹스커피, 이게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면 그 누적량이 상당합니다. 세 번째, 케이크, 비스킷, 빵입니다. 명절이나 손님 오실 때 준비하는 케이크, 심심할 때 드시는 비스킷, 아침 대신 드시는 빵. 이런 것들에는 밀가루뿐 아니라 상당한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름철 별미로 즐기시는 아이스크림 역시 설탕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다섯 번째,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으니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중에 파는 일반 초콜릿은 설탕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가당 요거트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요거트는 건강식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요거트 자체는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달콤한 가당 요거트, 과일이 들어간 요거트는 그 안에 상당한 양의 설탕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과일 주스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과일로 만들었으니 건강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 과일을 짜서 즙만 마시는 것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과일 전체를 먹으면 섬유질과 함께 당분이 서서히 흡수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거의 빠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게다가 시중 과일 주스에는 별도로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추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덟 번째, 케첩과 각종 소스류입니다. 케첩, 돈가스 소스, 샐러드 드레싱, 볶음용 소스. 이런 조미료류에는 생각보다 많은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짜지 않게 건강하게라고 생각하며 소스를 넉넉히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짠맛 대신 단맛으로 조미가 된 제품이라면 나트륨은 줄었어도 첨가당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니어들이 건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제품들입니다. 곡물 시리얼, 그래놀라바, 이온 음료, 비타민 음료, 그리고 저지방이라고 쓰여 있는 가공식품들. 이런 제품들은 지방을 줄이는 대신 맛을 유지하기 위해 설탕을 더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저지방이라는 문구만 보고 안심하고 드시면 오히려 첨가당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심혈관 건강과 관련되는가? 그럼 이제 왜 첨가당이 심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경로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혈당 조절 문제입니다. 첨가당을 많이 자주 섭취하면 혈액 속 혈당이 짧은 시간에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 즉 인슐린이 일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체중 증가입니다.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나 간식은 대체로 열량이 높으면서도 포만감을 잘 주지 못합니다. 물 마시든 마시는 음료 한 잔에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열량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량은 쌓이는데 배는 안 부르니 자연스럽게 체중이 늘어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체중 증가는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셋째, 혈압입니다. 첨가당을 많이 섭취하는 습관은 혈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넷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인데 설탕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그 설탕을 지방 형태로 바꿔서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은 낮아지는 경향이 여러 연구에서 관찰되었습니다. 다섯째, 염증입니다. 첨가당을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런 만성 염증은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동맥 경화가 진행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첨가당은 혈당, 체중, 혈압, 지방, 염증이라는 5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통로에서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점, 이게 첨가당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이제 실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로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첨가당 섭취량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을 하루 전체 섭취 열량 중 첨가당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연구에서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첨가당이 전체 섭취 열량의 상당히 높은 비율, 즉 25%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은 첨가당 비율이 낮은 그룹, 즉 10% 미만인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가당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과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연구는 첨가당을 먹으면 반드시 무조건 심장병에 걸린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관찰 연구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첨가당을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관성, 위험 증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비 오는 날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해서 비 자체가 사고를 직접 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지고 시야가 나빠지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첨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첨가당을 많이 먹는 습관은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고 그 외에도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다른 질환 여부 등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다만 여러 나라의 여러 연구에서 비슷한 방향의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위험 증가의 폭이 작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첨가당을 아예 끊어야 한다가 아니라 첨가당 섭취를 지금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보건기구에서도 첨가당 섭취를 전체 섭취 열량의 10% 이내로 가능하다면 5%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방향입니다. 시니어의 평범한 하루 속 첨가당 찾기. 그럼 이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을 깨우려고 믹스커피 한 봉지를 타서 마십니다. 이 안에 이미 설탕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입이 심심하다며 식탁 위에 있던 비스킷 몇 개를 집어 드십니다. 오전 중 건강을 생각해서 마신다며 과일 주스 한 병을 개봉해서 마십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서 소화가 잘 되라며 가당 요구르트 하나를 드십니다. 오후에 손님이 오셔서 케이크 한 조각과 함께 다시 한번 달콤한 커피를 나눕니다. 저녁 식사 때는 돈가스에 소스를 듬뿍 뿌려 드시고 샐러드에도 드레싱을 넉넉히 얹습니다. 그리고 밤에 목이 마르실 때 물 대신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 한 캔을 꺼내 드십니다. 하루를 돌이켜보면 어떠신가요? 기름진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삼겹살도 튀김도 라면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동안 쌓인 첨가당의 양은
결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첨가당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오늘 건강하게 먹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면서도 실제로는 상당한 양의 첨가당을 섭취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은 계속 조심하라고 배웠지만 첨가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제부터는 이 음식에 설탕이 들어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한 번씩 스스로 던져보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트에서 식품 라벨 보는 법. 그럼 실제로 마트에 가셨을 때 어떻게 첨가당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정보표를 확인하세요. 포장지 뒷면이나 옆면을 보시면 영양정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 안에 당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그 식품 안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정확한 기준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종류의 제품 두세 개를 놓고 당류 숫자를 비교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구르트를 사실 때 두세 제품의 당류 숫자를 비교해 보시고 그중 낮은 것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원재료명을 확인하세요. 영양정보 아래나 옆에 원재료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 액상과당, 물엿, 포도당, 과당 같은 단어가 앞쪽에 나와 있다면 그 제품에 당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신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은 보통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앞쪽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구만 보고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믿지 마세요. 건강, 저지방, 무지방, 과일 함유, 요거트 이런 문구들이 크게 적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건 건강한 제품이구나 라고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는 지방이나 특정 성분에 대한 정보일 뿐 당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방을 줄인 대신 맛을 살리려고 설탕을 더 넣은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구를 보시면 오히려 한 번 더 뒤집어서 당류표를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방식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무엇으로 바꿔 먹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면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음료는 물이나 무가당 음료로 바꿔보세요. 탄산음료, 과일주스, 가당 커피 대신 맹물이나 보리차, 무가당 차를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먼저 찾는 것,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하루 첨가당 섭취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무가당 요거트를 드실 때 단맛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바나나나 딸기 같은 생과일을 조금 잘라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기면서도 불필요한 첨가당은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정제된 곡물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흰빵이나 흰쌀밥보다는 현미, 통밀빵, 잡곡을 선택하시면 당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넷째, 간식은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과자나 비스킷이 생각날 때 사과 한 조각, 바나나 반 개, 혹은 무염 견과류 한 줌으로 대신해보세요. 다섯째, 과일은 주스보다 통째로 드세요. 과일 주스 대신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똑같은 과일이라도 통째로 드시면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에 주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 대신 이걸로 바꿔 먹으면 되는구나 라는 답을 가지고 장을 보러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5가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가지부터 줄여보세요. 모든 단 음식을 한꺼번에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믹스커피 한 잔을 무가당 아메리카노나 보리차로 바꿔보시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 한 가지를 바꾸시면 됩니다. 음료부터 바꿔보세요. 식습관 중에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음료입니다.
밥이나 반찬을 바꾸는 것보다 마시는 것을 바꾸는 게 훨씬 쉽습니다. 물, 보리차, 무가당차부터 시작해보세요. 셋, 마트 갈 때 라벨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영양정보의 당류 숫자와 원재료명을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처음엔 낯설지만 몇 번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넷, 건강식이라는 문구를 의심해보세요. 건강, 저지방, 과일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당류표는 꼭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다섯,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보세요. 평소보다 자주 갈증이 나거나 쉽게 피곤함을 느끼거나 체중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신다면 최근 며칠간 드신 음식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적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식단 조절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포화지방부터 첨가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들 속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숨어 있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다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기름진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알고 계셨던 것 뿐이고 이제서야 첨가당이라는 또 하나의 조각을 알게 되신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믹스커피 대신 보리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심장을,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소중한 시간들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하게도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면 그만큼 반응해줍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참고자료 안내. 이 대본에서 언급한 연구는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첨가당 섭취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의 연관성을 살핀 대표적인 관찰 연구 2014년 JAMA 인터널 메더선에 발표된 것으로 알려진 연구 이행 등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저는 실시간 검색이나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어 정확한 수치 저자 게재 연도를 실시간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영상 제작 전 실제 논문 원문이나 신뢰할 수 있는 2차 자료질병관리청, 대한심장학회, 대한비만학회 자료 등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